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매주 화요일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듣습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승호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만 이윤아의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남 출신 문승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입성해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경기도 내 교육 문제 그리고 노동인권, 환경보호 등의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맞이해서 감회가 새로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네. 30대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정치할 만하십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2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대부분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나놓고 보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성남 수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또 소속이 새싹 공작소 대표십니다. 네, 이거 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노동과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강사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싹공작소라고 하는 곳은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 그러니까 노동의 현장에서의 본인들 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뭐 교육도 했고요. 어떤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단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 수정구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의원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성남이 사실은 중원구와 수정구라고 하는 원도심과 분당과 판교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수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과거 70년대 초에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조성된 단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택들이 노후되어 있고 도로 기반들도 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지역으로 두고 있는 동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세입자와 거주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빠르게 현재 살고 있는 곳들이 되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빠른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은 속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과 관의 관계들을 좀 연결하고 이런 관련된 과정들이 빠르면서 또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근데 그렇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진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뭐 2030 계획, 2040 계획 이렇게 이제 계획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주민들의 단일 대오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와 어떤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제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어쨌든 합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난관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 의견 모으기가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문승호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치면 가장 지금 위에 올라오는 뉴스들이 학교 관련된 특히 이 지역에서 이제 학교 설립하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지역에서 큰 현안 중에 하나죠. 예, 제가 지역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동이 9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예. 그 중에 3개의 동이, 약간 이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여기 이 3개의 동에 초등학교는 하나가 있는데요. 예.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등지구라고 해서 새롭게 도심이 개발이 됐고, 10,000명 정도 가까운 인구가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분당구로 이제 통학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20-30분 정도의 거리에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 고등지구를 개발하면서 부지도 중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교육청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성남 고등지구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 하나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설립 요인, 예를 들어서 최소 학급을 보장해야 된다거나 인원수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인근에 있는 중학교도 요즘에 워낙 아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분당이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유휴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 현재 중학교 설립이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민들은, 고등동과 시흥 신촌동의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중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것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중학교 설립 그 조건이 예. 21개 학급 그리고 588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네. 과하다고 보세요, 이 조건이? 저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작년에 24학급에서 이 규모를 올해 작년에 줄인 거거든요. 예, 21학급으로. 그러니까 한 개 학년에 7개 학급. 그쵸. 그래서 3개 학년에 21학급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줄여가야 한다. 어쨌든 교육의 질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또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보여줘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학급 내의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학급 수, 이런 그 조건들도 오히려 더 3학급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선진국형 모델의 교육 모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고등지구가 신도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신도심을 만들 때 학교라고 하는 인프라를 빼고 만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렇게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을 개발하면서 교육 용지로서 중학교 부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적인 틀 안에서 예. 이 학급 숫자와 학생 숫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법을 넘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입장도 10분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지가 계속 10년 가까이 계속 공터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막 네. 풀만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우리 그렇죠. 애들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30분 학교를 가야 하고, 저 공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 네. 주민들은 어쨌든 어떤 결론이든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입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적인 어떤 한계, 예.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 남은 기간의 역할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교육청에 조금 다른 방법의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부지 마련이 다는 아니네요. 지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설립 얘기도 나눠봤지만 우리 의원님 소속이 교육행정위원회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의정 활동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전반기 때 가장 애를 썼던 그
그 사업이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잔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먹고 나면 건드리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0명이라 그러면 1000명분을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00명의 아이들이 매일 1000명이 먹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안 먹고 또 뭐 어떤 뭐 현장학습이다 뭐 무슨 조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그냥 고스란히 버려지는 것 포함 아이들이 먹고 난 잔반 포함해서 22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한 예산이 113억 원으로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건드리지 않은 이 잔식들에 대해서는 기부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이제 교육청이 제안을 했고 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시범 사업 해보니까 학교별로 1인당 남는 음식이 어쨌든 당장 기부하고 없애다 보니까 뭐 1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처리 비용도 한 달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고 이게 이제 전국적 확산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하겠다, 서울시에서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다 이거를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식약처에서는 이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 경기도에다 내려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활성화되고 있었고 활성화되려고 했던 이 사업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식약처와의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지금 해결하려고 중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식중독에 관한 문제가 그렇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 끼를 못 먹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줄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또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냉장 차량의 지원이라든지 용기의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혹서기를 좀 피한다든지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은 이런 음식 기부는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냥 소극적으로 식약처에다 질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상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식품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식중독과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다. 예, 오히려 진짜 한 끼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이든 좋으니 음식을 달라.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또 연대가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100억 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용하고 내년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의 협업도 하고 또 각 지자체에는 교육 지원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지자체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뭐 냉장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관련된 용기, 그다음에 뭐 유리비의 지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이 기부, 잔식 기부에 좀 힘을 쏟으셨다면 후반기에는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거 있으시다고요? 예, 학생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후반기에는 관심 갖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냈던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 계류 중이기도 한데요. 두 분께서는 녹색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하셨죠, 엄마도. 네네. 네. 아이들의 요즘도 있어요. 녹색 요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횡단보도를 지키면서 교통 안전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자원봉사거든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본인들의 직장을 연차를 내고 이제 나오시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력을 본인들이 구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와 또 학교 이렇게 이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민원을 받는데 왜 우리 학부모들이 그걸 나가야 하느냐, 나가고 싶지 않다.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 아닌 강제가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아이만 또 안 나가면 또 그치. 피해를 볼까 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학교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뭐 이런 부모들은 이거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왕이면 이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도 책임지고 부모들한테 이런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을 어떤 복지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책임져 줘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다음에 한번 직접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출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좀 버벅거린 것 아유, 같은데요. 전혀요. 근데 지금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나요? 약간 그래요? 하나만 예. 더 여쭤봐도 됩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해서 좀 예. 의원님이 예. 교직원 해외 연수 불공정을 지적했다라는 그 기사도 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좀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청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 연수는 저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보고 오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급과 4급 이상의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 연수를 가는 것 이게 적절할까? 그리고 제가 더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거기에 공로 연수자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연수를 나가는 분들 중에. 네. 그럼 공로 연수를 나간 분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경기도 교육에 무언가를 이바지해야 될 텐데 그것이 적절한 결정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3급 공무원이신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이제 인당 한 300에서 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하위 직급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급, 뭐 5급도 뭐 관리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6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이런 기회들을 열어주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재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조금 그분들한테 열어주면 어떨까? 이런 문제 제기와 또 이렇게 그 공로 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들어봤고 혹시 뭐 반대 의견 저희가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거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승호 도의원 함께했고요. 마지막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남은 후반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네. 취임한 이윤아의 굿모닝 오비에스 청취자 여러분,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2년 전에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을 저한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겸손히 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학교급식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계류 중인 그 조례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예. 또 세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교통안전 지도사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곳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마침 9월 13일 오후 2시에 도의회에서 제가 이제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 경찰관들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까지 모셔서 이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3일 오후 2시.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별명인데요. 제 별명이 우리 동네 청년이장입니다. 네네.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청년이장 쉬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정치인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토론회 하시고 어떤 얘기 오갔는지 한번 직접 스튜디오 출연해서 저희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문승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